14주차에서는 외국의 청소년 복지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14주차 이제 1강입니다. 미국의 청소년 복지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의 청소년 복지 정책, 세 번째로 독일의 청소년 복지 정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별 청소년 복지에서의 시사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제 미국의 청소년 복지 동향입니다. 청소년 복지 정책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미국의 청소년 복지 정책은 일반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빈곤 또는 이제 결손 가정 청소년들, 그다음 이제 위탁, 네, 보호 청소년, 그다음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을 위한 법제를 그러니까 따로 각각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한 적합한 청소년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네, 그 청소년의 이제 범죄에 따라서 보시면 첫 번째,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법제는 자,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린 청소년, 그래서 미국에서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 실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 관련 법률들, 그다음에 교육 확대를 위한 네, No Child Left Behind Act라고 해서 뭐 이러한 법률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복지를 위한 것은 네, 더영, 네, 아메리칸 액트 이렇게 해서 이것은 1990년도에 만들어진 법제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빈곤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이 또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 시스템, 그러니까 뭐 이혼 가정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해체를 방지하고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빈곤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네, 그쵸? 뭐 가출이라든지 비행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네, 위탁 시설 관련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네, 이제 각 주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법을 미국에서는 제정해서 거리에서의 네, 아웃리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환 생활 프로그램 등이 가능하도록 네, 적용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 이제 맥킨리 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좀 강화되어서 노숙 상태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네, 맥킨리 법 이후에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이들의 그러니까 이런 가출 또 노숙 상태인 이런 아동 청소년들의 학교 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를 네, 확충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형 청소년들의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서 미국에서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인권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요. 이러한 청소년 네, 권익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교정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이제 활기를 띠고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청소년 복지 정책의 대상 사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곤 및 결손 가정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업 보시면 소득 유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식품 영양 사업, 그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종합 지원금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이제 교육훈련 사업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 보시면 네, 심신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1975년에 제정된 네, 전체 장애 아동 교육법이라고 해서 그 주 정부는 이제 3세에서 18세, 그러니까 18세 미만 이런 장애 아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맡아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장애 아동을 일반 교실에 통합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방법,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통합 교육이 이제 주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가출 및 네,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출 청소년, 그다음에 이동 생활을 하는 가출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특성상 이제 마약 복용 가출 청소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들에 적합한 청소년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 그다음에 학대 또는 미혼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사업, 그다음 아동학대 도전 지원금, 그다음 아동학대에 대한 복합훈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위기에 처한 이러한 다양한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사업, 그다음에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이제 가정 위탁 사업, 그다음에 이제 독립 생활 사업, 입양 사업 등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합청소년개발센터라든지 청소년 보호사업, 아동복지사업, 입양사업, 그다음에 가정위탁사업, 피난민, 그다음 이민가족, 미국의 특성상 그쵸? 이민가족 청소년 사업, 그다음에 미국 원주민 청소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이들은 시기별, 그다음에 각 주마다 또 지역별로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 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청소년 복지 정책을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있는지 볼게요.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 정책만을 전담하는 연방 정부 내에 부처는 없습니다. 자, 그쵸? 네, 그래서 보시면 보건 및 그다음에 이제 인간복지부라고 해서 이제 헬스 앤 이제 휴먼 서비스 관련 기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정책과 함께 청소년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정책 기관이 없고, 사회복지 정책 안에서 청소년 정책을 다루고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연방 정부의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쵸 보건 및 인간복지부 그쵸 여기는 사회보장국 그다음에 보건재정국 그다음에 공동보건서비스국 그다음 아동 및 가족 복지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아동 및 가족 복지국에서 청소년 복지를 일반 아동 대상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자 그러면 미국 청소년 복지 정책 중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자, 21세기 지역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1세기 지역학습센터에서는 주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무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의 가족에게 방과 후에 새로운 뭔가 능력,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스 빌딩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 청년기, 아동기, 이런 것들을 세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뭔가 건설하다, 세우다, 이렇게 드시죠? 자, 요 법은,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 건축법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느낌 드시죠? 구체적인 취지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빈곤 가정에 학교 중퇴 청소년들, 학교 다니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층의 빈곤 가정,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런 지역사회에서 뭔가 자신의 집, 주택을 건축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쨌든 이 사업에 패스를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은 뭔가 이제 베이직 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뭔가 기초를 좀 다지는 느낌. 가출 및 노숙 청소년들에게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가출했었을 때 즉각적, 그다음에 안전한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여기다 플러스 이들이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트랜시셔널 리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것은 이제 응급 쉼터, 그러니까 뭔가 좀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거. 이런 응급 쉼터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좀 단기적이고 어떻게든 이제 집으로 귀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립보다 좀 더 이것은 앞에 나왔던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원조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지금 뭐 귀가를 한다 또는 뭐 단기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선 아이들에게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아웃리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쵸? 이제 스트리트죠. 그래서 실무자가 직접 거리에서 방황하고 떠돌고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만나요. 이 청소년들이 있는 장소로 가서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서 이제 뭔가 실행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쵸? 해서 그 JUM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뭔가 멘토링 할 수 있는 누구를 그쵸? 비행 청소년들을 멘토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1대1 멘토링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학업 실패, 좀 학업 중단 또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유명한 갱 집단 있죠? 이러한 그런 약간 조직폭력배 같은 청소년 집단, 갱 집단에 속하거나 또는 불법 마약이라든지 다양한 약물 사용 등 비행 행동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죠. 자, 그 다음에 뭔가 타이틀 V 해서 커뮤니티, 그 다음에 뭔가 예방하다, 프리벤션, 그 다음에 이제 그랜트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이 뭔가 비행에 개입될 위험 요소를 좀 줄여주고 사법 체계, 법적인 체계에 연루된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보호적인 요소들을 강화하는 데 이 프로그램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밸런스드 앤,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뭔가 좀 균형을 맞춘다. 청소년 사법에 대한 균형을 이루면서 뭔가 이렇게 회복을 위주로 하는 사법 제도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접근 방법으로서는 지역사회 보호, 그 다음 책임감,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들의 능력 개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네요. 자, 두 번째, 나라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청소년 복지 정책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일본 청소년 복지 정책의 특징은,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 청소년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주요 국공립 기관의 이런 정책, 그 다음에 주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치만 이제 최근에는 정부 주도에서 좀 벗어나 민간단체와 연계, 그쵸? 그 다음에 이런 협력, 민간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 움직임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청소년 육성 추진 본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그다음 비행 방지 차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곤 청소년에 대해서는요,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의 이런 청소년, 그다음 요보호 대상 청소년, 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생활 지원, 그다음에 이제 취약 지원,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진학, 그다음에 보호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일본에서의 빈곤 청소년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보호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뭔가 이들이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요. 자, 법무성을 중심으로 보다 엄격하게, 엄중하게 대처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처리하려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좀 보호하거나 허용해주는 범위를보다도, 어쨌든 이 비행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이런 불법적인, 맞죠? 그다음에 법을 어기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일본의 분위기. 학교 거부, 섭식장애들,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다음에 적응 지원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적응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귀를 하게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네요. 그 다음에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일본 서비스의 기본 방향은요. 이런 장애의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된 아이들이 빨리 조기 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런 장애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택 서비스를 충실하게 시행하는데 그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의 청소년 복지 정책의 대상 사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업으로는요. 네, 보시면 가정교육과 약간 뭔가 지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가정교육에 관련된 각종 지도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를 하고 가정교육 내 사무 담당자가 이제 뭔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가정교육에 관련된 TV 방송, 실시 위탁 등 공공단체가 개설해서 실시하는 가정교육 학급, 가정교육 지역 교류 사업, 그다음에 건전가정교육 상담 사업, 그다음에 가정교육, 종합추진 사업 등 다양한 이런 그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본 맥락은 가정이 탄탄해야 청소년 정책이 잘 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두 번째,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업으로는요. 네, 보시면 자, 일본의 의무교육은 이제 소학교 6학년, 그다음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제 의무교육 수료 이후의 교육기간이지만 네, 1992년도 중학교 졸업자의 약 95%나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거의 이제 분위기가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고등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단기 대학, 그쵸? 그다음에 이제 고등 전문 대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가 있고 일반 초학교, 중학교에도 이제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일본의 근로청소년 복지 정책은요. 네, 살펴보시면 근로청소년 복지 정책 이것은 근로청소년 복지법, 네, 1970년대 그 이제 나왔던 이 근로청소년 복지법에 기초해서 노동성장관이 5년마다 책정한 청소년을 대상, 그쵸, 근로청소년 복지 대책과 관련된 기본 방침, 그 다음에 도도부현 지사가 결정한, 네, 도도부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침서.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복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이 근로청소년들의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제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1966년, 그렇죠. 4월에 발족한 내각 총리 대신에 자문기관인 청소년 문제심의회에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총무청에서는요, 이제 관계성, 뭔가 청의 협력을 얻어서 1979년부터 매년 네, 7월 한 달 동안 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제 이 7월 달은 좀 더 강조한다는 거죠. 전국 강조 월간으로 지정을 해서 7월만큼은 좀 집중적으로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 세 번째, 청소년 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입니다. 자, 일본 청소년 복지 정책과 관련된 각 법령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청소년을 소년, 미성년자,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에 이제 소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률은 청소년법,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복지법이 적용이 되고 복지라는 용어는 아동복지법과 근로청소년 복지법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일본의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아동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기타 근로청소년 복지법과 청소년 관련법이 청소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본의 주요 프로그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청소년 복지 정책에서 첫 번째, 정서장애와 문제와 복지 관련. 자, 여러분들 일본에서 주로 다루는 이 장애 유형이 정서장애인데요. 정서장애와의 치료기관인 일본의 정서장애와 단기치료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의학 또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특히 이제 아동 정신의학이라든지 아동 심리학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소장 아래서 이들이 이제 아동 정신과에 또는 심리, 요법 등을 기술로 한 치료사 외에도 지도원과 부모를 배치해서, 그러니까 부모, 케어해주는 사람, 부모를 배치해서
통원하거나 또는 수용시설에서 이 정서 장애 아를 치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 두 번째 장애아 복지와 교육 같은 경우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은 예방 조기 발견에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 그다음에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에 관련된 지식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요. 장애 예방하기 위해서. 그다음 각급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제 임산부, 유아에 대한 건강 체크, 진단을 하고 보건지도라든지 방문지도를 행하는 등 모자에 관련된 종합적인 보건 대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다음 장애아의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농맹아학교, 그다음 양호학교, 특수학교로 이게 이제 양호학교라고 통칭되고요. 또는 이제 교부학교, 특수학급, 그렇죠? 그다음에 교부학교의 보통학급 등에서 장애아 진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행청소년의 이런 동향, 그다음 처우는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세 미만의 범죄자를 소년범으로 간주해서 형벌보다는 이제 좀 보호나 교육의 관점에서 처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상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해서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1강 수강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